취업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전문가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꼼꼼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왜 지원하셨어요? 네, 지금 회사에 왜 지원하고 계시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회사는. 맞죠? 그런데 이 돈 벌기 위해서 저는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500자에서 1000자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쓰셔야 돼요. 와, 이것만큼 환장할 노릇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보지만 저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찾아보곤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제가 모집해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이번 시간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인문계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공계 친구들의 동기들이 조금 더 차별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인문계 친구들은 경험이라는 것들을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실제 경험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공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녹여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같이 분석했던 내용, 특별히 어떤 과제에서 내가 했는데 그게 이 회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내용을 여기에서는 특히 공대생들은 엮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인문사회 혹은 업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던 그 기초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의사소통, 그다음에 성실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엘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끝까지 그 사업을 접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노력들을 끈기를 보면서 나는 이 회사에서 끝까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 과정에서 내 경험이 추가되는 게 바로 이 지원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라고 해서 특별한 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혹은 내가 가지고 했던 이런 프로젝트가 여기에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연결고리를 잘 연결해 주셔야죠. 연결고리가 뭐냐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보통 다른 우리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쓰냐면 저는 이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느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저는 이 회사에 어떤 같이 성장하고 싶은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는 기존에 내가 과제나 프로젝트, 어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시장 분석은 저는 이러한 이유로 혹은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기초 역량을 닦고 싶었습니다.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통업에 대한 어떤 실명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GS그룹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GS그룹이 유통업에서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추가적으로 어떠한 노력, 조사 혹은 경험들을 하게 됐고요. 이 경험들이 이 회사, GS라고 하거나 혹은 유통업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거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인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원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혹은 그 회사에 어떤 필이 꽂혀서 지원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원 동기가 대개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만의 내용을 조금 조미료를 좀 친다면 중요한 지원 동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다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우리고 왜 너여야만 하는지. 이유는 하나죠. 간단합니다. 왜 우리냐고요? 왜 당신이냐고요? 내가 뭔가 이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회사에 뭔가를 해주러 갑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이 직무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 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하고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친구는 하나만 쓰고 어떤 친구는 직무만 쓰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툭 던져서 지원 동기가 뭡니까? 라는 지원 그 문항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분량을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그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왜 당신이 해야 되고 왜 우리 회사냐? 라고 얘기하는 목적은 네가 와서 뭐 해줄 거야? 뭘 해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지원 동기가 정말 이제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분화됩니다. 해당 회사와 이 직무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그게 뭐 당신의 성격이라든지 직무 경험이라든지 개인의 목표라든지 그거 연관지어서 얘기해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또 뭐예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지원한 선택에서 직무에서 왜 적합한지를 얘기하래. 적합한 이유. 뭘 물어보는 거죠? 계속? 당신의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 근데 그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물론 제가 크면 좋긴 하겠지만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가 진솔하게 나와주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왜요?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자꾸 뭔가를 포장을 해. 근데 포장 여러분들이 기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 미숙해요. 그러니까 포장이 되게 애매해요. 이 포장 기술을 누구한테 맡겨요? 저나 혹은 다른 여러분 학교에 있는 주변 분들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계속 볼게요. 자, 입사 지원 동기 및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된 본인만의 역량이 뭐니에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 공단의 인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니에요? 야, 이거는 완전 본인들 쓰라고 해도 못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원 동기를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를 지원 동기만 쭉 모아놓고 보면은 진짜 내 지원 동기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 설명해드리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동기. 그렇죠. 이것만 매칭이 되면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 이 두 가지만 다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살짝적인 진솔한 경험. 이것만 들어가면은 지원 동기는 끝입니다.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회사에서도요. 일반적으로 물어봐요.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개 한 40% 이상이 지원 동기가 없다고 얘기해요. 뭐가 없다고요? 지원 동기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원 동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정말 뭔가 특별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쉽죠? 말은 쉬워요. 어떻게 해요?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고 자기 경쟁력 분석하고 지원 회사의 핵심 역량 분석해서 쓰면 지원 동기래요. 맞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은 제가 방금 2분, 3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CJ 걸 볼게요.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1순위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CJ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력들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1년을 못 견뎌요. 30%, 40%의 학생들이 다 나간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와서 오래 다닐 수 있는 그 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를 모르고 온 친구는 오래 다니지를 못하는데 적어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역할이 뭔지를 무엇인지를 같이 짚어주는 친구들은 오래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 동기에서 보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인데 실제적으로 역량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진 역량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 회사에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친구가 오래 다닐 수 있게끔 뭔가를 동기부여를 하거나 이 지원 동기를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본다는 얘기죠. 어떠한 근거 아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혹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이 역량적인 부분을 잘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지원을 했는지가 이 지원 동기에서는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본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자,
자, 경험을 쓸 때는 단순 사실을 3분의 1만 쓰되 그중 내가 한 일을 3분의 1, 나머지는 반드시 느낀 점, 혹은 자기 경험을 나열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한 느낀 점이에요. 자,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크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경험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거기서 뭘 느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지원 동기예요. 내가 작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는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신다고 한다면 읽는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아, 얘는 이런 역량이 있겠구나. 얘는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뭘 느껴요? 앞으로의 잠재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재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러한 내용을 좀 느낀 점을 꼭 좀 느낀 점이 아니더라도 배운 점 괜찮아요. 적용할 점도 괜찮고요. 뭐라도 좀 써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죠.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 업종이나 회사의 직무에서 과업순으로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큰 틀을 잡는 거예요. 지원 동기에서. 제가 이 업종에 관심 갖게 된 계획은 이거고요. 그 반면에 또 회사에서 관심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원인들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석을 하면서 혹은 이런 과제를 하면서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A 회사, 당신의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직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과업 혹은 이러이러한 성과,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형식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은 매끄럽게 어떤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한 가지가 방법이고요. 자,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지도, 급여, 성장 잠재력,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선배가 쓰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은 빼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은 쓰지 말아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선배가 여기 회사에 좋다고 해서 썼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다라니까요. 그게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업 문화가 여기 너무 좋아서요. 그 다음에 칼퇴가 나서 좋아서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서요. 저는 좋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거 빼고 다른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인사 담당자가 보는 그 지원 동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에요. 잠재력과 비전이죠. 이 잠재력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잠재력은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썼던 그 가지고 있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그 경험과 느낀 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두 가지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적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가 가능하게끔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전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잠재력과 두 번째, 이 비전이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큰 산업에 대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산업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게 있어요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거나 혹은 우리 회사가 이런데 혹은 경쟁사는 이렇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역할들도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지원 동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건 직무에서의 어떤 부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비전을 달성하는 거. 어떤 비전일까요? 내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회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회사의 앞으로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2000 몇 년까지 우리는 뭐 매출률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을 달성하거나 뭐 기술력 얼마나 향상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비전이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회사에서 알고 싶은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중요합니다.
나하고 직무하고 회사의 공통적인 부분을 조금씩 뽑아볼게요. 어떤 내가 나하고 기업에서의 어떤 가치나 공통점.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와 나의 어떤 가치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회사의 어떤 그 사회 공헌. 저는 그 사회 공헌이 좋아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반도체 회사야. 그 회사의 주로 목적은 이익 창출인데 이 사회 공헌은 그 이외에 너무나 큰 그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러려면 사회 공헌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를 가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적인 부분을 엮기는 상당히 힘들고 애매해요. 그리고 뭔가 잘 안 맞아.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하고 직무와의 관련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이나 혹은 기업과 직무에서 그에서 뽑을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어떤 성과라든지 해야 되는 것들. 제일 좋은 게 또 이슈잖아요. 이슈. 이 회사에서 이슈라든지 이 산업에서 이슈를 조금 뽑아서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을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또 자기소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만의 선택, 본인만의 기준을 했을 때 직업관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요즘에 많이들 쓰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직업관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주요 기업들에서 이런 직업관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직업관은 본인만의 정의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혹은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A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그 기준이 내가 왜 그러한 기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게 회사와 어떤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인재상이나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 사업의 방향, 얘네들을 엮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인재상 뽑아오는 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좀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재상을 좀 어설프게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그 기업과의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큰 그림을 그립니다. 뭐냐면 뭐 창의, 그다음에 뭐 성실, 그다음에 열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져오긴 되게 힘들고 요거를 좀 유추해서 가져오는 것도 괜찮겠어요. 일반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창의라는 부분에 그 용어에 대한 자기네 회사만의 용어를 쭉 풀어 쓴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한 그 회사만의 자기네들만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줄 혹은 두 줄 읽어보시면서 쭉 읽어보시다 보면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셔서 내가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례와 매칭을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직무하다 보니까 정말 큰 지원 동기에 대한 어떤 사례들만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기초 직업 역량,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예의라든지 혹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기초 역량에 대해서도 가져오실 수 있다면 좋은 사례로 가져오실 수 있다면은 연결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성을 지원 동기를 많이 쓰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삼성을 찬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삼성은 세계 1등이고요. 우리나라 1등이고 기술력도 1등이고 정말 많이 씁니다. 맞는 사실이에요. 저도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본다면 이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물며 저도 많이 보는데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알 것 같고 쓸 것 같은 내용은 빼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설령 맞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찬양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겠죠. 특히 지원 동기적인 부분에서는요. 단순히 1등 혹은 세계 최고 이런 말들은 우선은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원 동기를 많이 쓰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자료 조사를 정말 많이 해요. 왜?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이 회사 꼭 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자료 조사를 많이 한 걸 그대로 써요. 야,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꼭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 조사가 아니고 그 자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너와의 연결성이나 회사와의 연결성적인 나의 생각이 없습니다. 혹은 내 경험이 없어요. 그냥 자료 조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기 얘가 이 친구가 여기까지도 조사를 했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기사만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료조사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왔으면 나하고의 연결성적인 부분은 꼭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목표와 비전. 여러분들이 많은 욕심은 알겠어요. 가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알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출 200%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기다려주세요.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무언가를 어떤 자료 정리라든지 혹은 선배와의 어떤 코어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 안에서 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선택과 집중입니다.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려고 해요. 이 얘기도 쓰고 싶고 저 얘기도 쓰고 싶고 하다 보면은 단적인 예로 저는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이렇게 쭉 과목을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이런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력서라든지 여러분들 그 다른 성적 증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목들 중에 하나를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과목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회사와 혹은 이 회사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진부한 표현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쓰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빼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지난 4년간 전공이 기계공학이므로 지원을 했다. 단순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빼주셔야 되고요. 자, 귀사에 입사하고 귀사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좀 애걸복걸하는 그런 표현들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원 공고의 귀사의 채용 공고를 보자마자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은 지원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써고 계신다고 하면 빼주시고요. 귀사야말로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회사에 뭔가를 해주러 가는 입장이에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입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배우는 건 이미 대학교나 혹은 물론 이제 들어가서도 배우긴 하겠지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는 역할들을 계속 어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해드릴 수 있고요. 뭔가 어떤 업무들도 해줄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대학원 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좀 빼주시고요. 자, 귀사는 제가 희망하는 전문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 혹은 도전정신을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실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자,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입사 후 포부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건 여러분들이 얼만큼 우리 회사를 알고자 노력했는지 좀 알고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저는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이렇게도 할 겁니다. 혹은 매출도 얼마큼 상승시킬 수 있고요. 생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불량률을 얼마큼 줄일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후 포부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노력하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했는지를 보는 거죠. 현실 가능한지도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성과나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죠. 자,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우선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이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수행 방식 혹은 내용, 방법 이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시가 있으면 좋겠죠. 쓸 수 있는 입사 포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3년, 5년, 10년.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를 좀 알고 있을 때 써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그 회사가 1년 차, 3년 차, 5년 차, 혹은 10년 차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썼을 때 효과적이겠죠. 우리 회사 1년 차에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3년 차에 일을 이렇게 안 하는데 그거 쓴다고 한다면 그 면접관이라든지 평가를 하시는 분 보면은 좀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직급별로의 어떤 단계라든지 연차별로의 단계를 꼭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뭐 첫째, 둘째, 그리고 뭐 셋째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꼭 뭐 어떻게 선 조치한 후 보고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는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첫째, 둘째 쓸 수 있는 전반적인 업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입사업 포부를 좀 쓰는 정보들은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게 쓰고 싶다고 한다면 경력자 채용 공고를 보시면 담당 업무가 있어요.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뭐 직무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경력자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고요. 실제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논문을 검색해서 해당 직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근거하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가 논문에는 해결 방식이나 방법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셔서 쓰신다고 한다면은 좀 디테일한 지원 입사 후 포부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정말 쓰기 힘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쓰고 싶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꼭 좀 그 채용 이전에 경력자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해보시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 후에 써보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가 여러분들의 경험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만 명심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에 걸맞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